우리 부모님께 매주 용돈을 드릴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아, 미국 주식이 답이지? 11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미국 주식 온라인 세미나. 자세한 사항은 영상 하단의 더보기란을 확인하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6시 47분 지나고 있고요. 저희는 여의도 오픈 스튜디오에서 라이브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라이브 방송은 삼프로TV에서 현재 계속 함께하고 계시고요. 편집본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의 채널에서 함께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어때 네. 저희가 점점 동접이 빨리 증가하는 되죠. 그런 모습 보이죠? 네, 맞아요. 제가 보면은 한 이번 달 말이면 네. 10,000명은 기본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 요 시간대. 요 시간대, 네. 요 시간대 6시 한 50분 전에는 가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네,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알림 저희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이야기를 해주실지 또 네. 얼마나 많은 숫자를 외워오실지 참 네네. 기대가 됩니다. 그 숫자를 다 외우신 겁니까? 네, 항상 좀 애워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네. 그냥 암기를 이렇게 잘하시나 말로 봐요. 하시는 것보다는 계속 숫자로 말씀드려야 맞아요. 좀 그렇죠. 신빙성이 좋은데 높아지니까. 그걸 외우기 쉽지 않으니까 이거 어떻게 외우시죠 그걸? 진짜 그래서 궁금하신 것 매번 같죠? 거듭합니다. 저도 반복적으로? 네네. 생각이 가끔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말을 안 하다 나면 보면. 어떡합니까? 대략적으로. 그래서 이제 약. 뭐 말을 할 필요는 없는데 네. 계속 이제 숫자를 항상 확인을 하죠. 네. 자, 오늘은 또 몇 번의 네. 치밀한 숫자가 등장하게 그렇습니다. 될지 기대가 됩니다. 네, 일단 미국 시장이 좀 보면은 큰 움직임이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젯밤에는, 네. 새벽에는. 사실 뭐 정규장 시작하기 전부터 네. 사실 뭐 증시의 어떤 선물 지수를 보면 약간 플러스 흐름들이 좀 나타나다가 네. 사실 이제 마감은 거의 보합권 수준에서 보합이죠. 좀 네. 끝나긴 했었는데 아마 전반적인 미국 시장의 흐름들이 지금 좀 눈치를 보는 투자자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최근 이제 10월 물가지표 발표 이후에 이제 물가가 이제 일시적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좀 만연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미국 증시가 지난 10월 둘째 주 이후에 사실 5주 동안 한 7.6% 정도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부담이 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5일 물리적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 이후에 사실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재보다는 좀 악재에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흐름이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투자자들은 뭐 주목하는 부분들이 일단 지금 당장으로서는 이제 G2 간의 하상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는 네. 부분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 많이 관심 있게 보실 것 같고요. 또 16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매 판매 지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휴먼 인프라 투자 법안 네. 통과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번 주 주말 전까지 미국 하원에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일련의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고요. 아마 20일 이전까지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을 해야 또 나중에 이제 진행되는 과정을 놓고 온다고 하면 상원에서 협의 이후에 확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미국 증시를 놓고 봤을 때 불확실성을 좀 자극하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라는 거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11월 뉴욕 연은의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발표가 됐었는데 이게 사실은 전월보다는 잘 나왔어요. 30.9% 정도였기 때문에 전월이 19.8%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는 되게 지표가 잘 나온 걸로 좀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 세부 사항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그 앞으로 미국 경기를 바라보는 6개월 정도 기간에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사실 낙관적인 어떤 대답을 한 응답수가 좀 많이 낮아진 부분들이 있다는 걸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미국의 전반적인 기업 여건 지수 역시 사실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는 전월 대비 크게 올랐지만 사실 또 이 기업 여건 지수는 사실 크게 또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분위기를 놓고 온다고 하면 일단 지금 하반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정말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제가 보기에는 그 호재는 휴먼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 차기 연준 의장 지명 이거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일단 지금처럼 미국 증시의 모멘텀이 의외로 좀 부재인 시간들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죠. 그러면 그 지금 이제 10,000명 안 됐네. 10,000명 기념으로 제가 속보로 쏘고했더니 네네네. 속보가 방금 나왔습니다. 네네. 그냥 써주세요. 바이든이 1조 달러의 인프라 스트럭처 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 법안이죠. 네. 통과 서명했습니다. 서명하면서 일단 뭐 운송, 브로드밴드, 유틸리티까지 다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바로 물어보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네.
1조 달러 이미 된 거라고 보셨죠? 네, 물리적 네, 네. 인프라 투자 법안은 네, 지금 이미 서명을 한 거기 서명을 때문에 한 거죠.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시장에 반영이 된 거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서명이 됐다고 해서 네. 오늘 당장 뭐 국내장 크게. 같은 경우에 크게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아, 서명을 2번 하면 어떨까요? 2번, 한 3번, 4번. 아, 네, 뭐 여러 번 이제 확인을 해주는 거라 네, 그렇죠. 뭐 좋은 부분들도 있지만 네. 일단 휴먼 인프라 투자 법안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저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수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통과는 쉽게 되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상원 통과 여부인데 네. 미국은 그 예산과 관련된 법안을 처리할 때 1년에 딱 한 번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어떤 예상 조정 절차라고 해서 조정 절차? 예. 어차피 상원이 민주당, 공화당 50대 50이기 때문에 네.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를 통해서 통과를 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상원에서도 휴먼 인프라 투자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은 있지만 네. 궁극적으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서 휴먼 인프라 투자 법안이 앞으로 미국 증시가 상승의 어떤 전환 흐름으로 옮겨가는데 좀 부르짖힐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기 연준 의장도 사실 파월 연준 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봐요. 그렇죠. 예,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금 현재 연준의 통화 정책이 완화적인 기조에서 추구 전략으로 옮겨가는 시점에서 네. 연준 의장을 교체하는 것도 하나의 불확실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파월 연준 의장이 재신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시장이 하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네이어 브레이너드 여는 이사가 된다고 해서 그게 또 부정적이진 않아요.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는 시장에서는 실망감을 좀 표출할 수 있지만 네. 사실 파월보다 더 비둘기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거는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이기 때문에 사실 궁극적으로는 차기 연준 의장도 시장에서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는 없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네. 그 휴먼 인프라 투자 법안 관련해서 그 통과에 대한 물론 뭐 일정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대략적인 시기는 우리가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나요? 네. 11월 25일까지 처리 시한이 지금 정해져 있는 네네네. 상황이고요. 일단 하원에서 통과 여부를 이번 주 주말에 결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하원에서 통과된다고 하면 네. 25일 이전까지 처리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규모를 많이 줄여놨잖아요. 사실 공화당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했던 사람들의 전반적인 의견은 지금처럼 물가가 좀 급등하고 있는 시점에서 네. 인프라 투자 법안마저 통과돼 버리면 물가 급등을 자극하기 때문에 규모를 축소해야 된다는 것들이 반대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산안을 지금 줄여놨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내 또 공화당의 어떤 뭐 불협화음은 조금 있을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만들어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11월달 제가 아마 이 방송 통해서 이런 얘기 좀 드렸었는데요. 11월을 상반월과 하반월로 나눠서 좀 봐야 되는데 상반월은 물리적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 그리고 휴먼 인프라 투자 법안 뭐 실은 걸릴 수 있지만 기대감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외로 좀 미국 증시가 10월 둘째 주 이후 크게 올랐지만 잘 버텨줄 수 있다. 그래서 상반월 이전까지는 미국 증시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사실 하반월에는 실질적으로 테이퍼링이 시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는 부정적으로 좀 작용할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호재와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 발표되는 시점 자체가 하반월에 좀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반월에 진입하게 되면 미국 증시는 테이퍼링 시행으로 인해서 약간 하락 압력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뭐 휴먼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 차기 연준 의장 지명 이런 일련의 어떤 변수들이 하락폭을 좀 줄어드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하반월 때 시장의 조정이 조금 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5%는 넘어갈 것 같지는 않고 네. 대략적으로 5% 이내에서 좀 단기적인 하락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 증시를 지켜보고 계셨던 분들 그리고 이제 뭐 아까도 제가 들어오기 전에 뭐 테슬라 얘기하셨지만 네. 테슬라를 비롯한 이런 전기차 업체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아마 좋은 매수 기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달 하반월 미국 증시가 좀 흔들린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좀 인내를 갖고 기다리시다가 좀 지금보다는 좀 낮은 가격에 좀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아니, 네. 말씀하신 김에 오신 김에 그 테슬라하고 제2의 테슬라 있지 않습니까? 리비안. 예, 뭐 네, 리비안도 네. 있고 시도 네. 있고 네. 어떻게 보십니까? 말도 안 된다 이건 라지는 내지는 네. 좋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왜 웃으시죠? 잠깐만요. 왜 웃으시죠? 아니. 제 질문이 너무 그렇게 네, 너무 직설적이셔가지고. 그럼 뭐 어떻게 물어봅니까? 둘러서 물어볼까요? 아닙니다. 네. 시장에서 가장 그 주목을 받고 있는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기 이슈니까. 때문에 일단 테슬라는 아마 일론 머스크 CEO의 매도가 계속 출회된다고 하면 주가는 하락 압력을 좀 계속 받을 가능성이 그렇죠. 높다 그렇게 네. 좀 보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란 분이 지금 현재 보유 지분 10%를 매각하는 거는 일단 표면적으로는 부유세에 반대하는 의견들을 좀 피력하면서 그래서 매도한다는 약간 이런 식의 분위기를 좀 주장하고 있는데 좀 투자자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거는 지금 머스크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세금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대략적으로 150억 달러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가 매도한 물량이 636만 주 정도 됐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69억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1,000만 주 정도는 더 팔아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금액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일론 머스크 CEO가 만약에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을 안 하진 않을 거예요.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좀 이 보유 지분 10% 매각이 일단락 되기 전까지는 좀 테슬라 주가는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일론 머스크 CEO의 지분 매도가 끝나는 시점이 어떻게 보면 테슬라를 적극적으로 사도 되는 그런 시점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을 선점한다는 입장에서 그 포지션은 다른 업체들이 사실 따라잡을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사실 기술 경쟁력을 놓고 본다고 하면 리비안이라는 업체도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투자 포인트를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 하나는 지금 미국의 자동차 판매 시장을 놓고 온다고 하면 2020년 기준으로 상위 차종 세계가 대부분 픽업 트럭입니다. 근데 그렇죠. 예, 테슬라는 이제 승용차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픽업 트럭을 기반으로 해서 차량을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것도 전기차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일단 지분 구조를 보고 있다고 하면 사실 뭐 지금 현재 뭐 아마존 같은 포드 사실 지분율이 가까이 20% 12% 정도 되는데 이미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이 물류에 기반한 전기차 픽업에 대해서 10만 대 정도 주문을 해놓은 상황이고 2030년까지 조달을 받기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년 같은 경우 1만 대 정도가 지금 인도 대구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비안과 테슬라의 다른 점은 일단 테슬라는 실적이 눈으로 확인되기까지 10년 정도 걸렸는데 10년?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내년부터 실적이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갑자기 이게 사실 좀 약간 주가가 고평가돼 있다, 좀 높은 가격에서 상장됐다라고 하지만 또 혹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테슬라는 뭐 네. 테슬라의 영역이 있고 또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전기차 업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픽업 트럭을 전기차로 생산을 하고 있고 대주주가 아마존인데 아마존이 2019년도 10만 대 픽업 트럭을 주문을 했는데 이게 당장 내년도 1만 대가 인도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실적들이 좋아지는 게 눈으로 확인되는 게 테슬라보다 빠를 거다. 그래서 사실 전일 미국장 흐름을 놓고 온다고 해도 테슬라는 하락을 했지만 리비안 주가는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그래서 사실 뭐 정말 이게 시장 가치가 맞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은 있겠지만 사실 미국의 기술주들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주가를 설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모멘텀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미국의 전기차 업체에 대해서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이 주목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제2의 테슬라 이렇게 부르는 거를 왜 리비안 주주분들께서 기분을 나빠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그냥 또 다른 테슬라는 기업이네. 테슬라의 길이 있고 리비안은 네. 리비안의 길이 그 주력 차량이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웃으세요. 제2의 테슬라라고 하는 용어도 어떻게 보면 좀 기분 좋을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네. 이제 테슬라의 시대는 저물고 이제 리비안의 시기가 떠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2의 테슬라로 리비안이 거론된다고 하면 주주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하나의 또 제스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좋아 보이네. 네네. 리비안이. 근데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또 저문다 이러면 또 우리 테슬라가 어떻게 그러니까요. 저물 수 있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둘 다 잘 가겠죠. 그렇죠. 네, 잘 간다고 그렇죠. 보고 그 다음에 루시드는 뭐 언급할 필요가 없다. 그건 뭐 넘어가겠다.
오늘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네, 그것도 네. 또 좋은 게 왜니까. 근데 어쨌거나 제가 왜 그랬냐면 네. 오늘 제가 시간이 많이 부족하면 네, 네. 위원님이 그냥 가시면 질문 못 할 수 있어요. 그쵸, 그쵸. 시장 얘기하다 보면 네. 제가 빨리 물어본 겁니다, 제가. 루시드. 도움에서. 루시드는 그냥 패스하죠, 뭐.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누시는 네. 제가 개인적으로도 좀 구매를 하고 싶을 정도로 오. 상품 가치가 상당히 뛰어나다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제가 주목하는 거는 결국 사람들이 전기차에 주목하는 이유는 연비 때문에 주목을 한다 연비.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900km 가까이 나오는 그 연비는 사실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사실 전기차 업체 어느 기업들이 앞으로 주가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네. 뭐 테슬라, 리비안, 뭐 루시드 이런 전기차 업체들의 주가들이 이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는 것만큼 네. 동일하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뭐 픽업 트럭 아니면 승용차 내에서도 연비가 좋은 상품이 이렇게 좀 구분해서 투자를 하시면 아마 나중에 성과를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대단하시네. 이거 제가 급하게 질문 물어본 건데 그쵸. 답변이 딱 정확하지 않습니까? 네. 존경합니다. 아닙니다. 아니 근데 채팅창에서도 우리 문 의원님 컨텐츠 너무 좋다고 칭찬을 좋아요, 많이 좋아요. 올려주셔가지고 좋습니다. 항상 기대가 숫자만 됩니다. 외우신 게 아니고 네. 대부분 다 아주 인사이트 있는 그런 네. 얘기였고요. 그럼 잠깐 분위기 바꿔갖고 네. 이번에 미국, 중국 G2 아, 정상회담 네네네. 이거 제가 봤더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공급망 이슈 이런 것보다는 그냥 대만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마 금일 한국 시간으로는 9시 45분 정도에 네. G2 정상이 그 화상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표면적으로는 경쟁 속 협력을 좀 띄우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만을 두고 미국과 중국 간의 알력 싸움들이 좀 상당히 표면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군사적 충돌로 연결될지에 대해서 시장을 조금 좀 관심을 갖는데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저는 사실 이제 G2 간의 갈등을 놓고 온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좀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바이든 행정부가 이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가지고 오는 게 있는데 보호무역주의를 여전히 지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중국은 권위주의를 최근에 강화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글로벌 공급망을 무기로 해서 경제 안보에 대한 패권을 좀 지려고 하는 양국 간의 입장은 크게 달라질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번 회담을 놓고 좀 약간 긍정적인 기대를 갖는 투자자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반대로 낙관적 기대는 금물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미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 그래 좀 보고 있고요. 미국은 사실 과거 20년 동안 중국에 자본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G2 간의 어떤 경제적 공생관계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동맹국을 중심으로 이 공급망을 구축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는 중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제스처는 미국 입장에서 손을 내미는 제스처는 계속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맹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이 재편되기 전까지. 네. 근데 중국도 이러한 부분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앞으로도 전략 품목을 수출 제한하는 형태로 해서 계속 할 거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공급망 병명 현상이 사실 일단락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지속적으로 좀 불거질 수 있고 또 중요한 거는 미국의 우방국들에 대한 경제적인 위협을 중국이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앞으로는 좀 중국의 어떤 경제적인 위협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G2 간의 어떤 정치적인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투자의 그림을 그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와, 오늘도 정말 좋은 내용으로 가득가득 네. 채우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간단하게 아니 물가만 좀 듣고 물가 네. 물가 얘기 좀만. 오늘 날아다니시네요. 네. 아니 제가 이제 오늘 네. 저기 오신 김에 네. 어차피 내일 또 오시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물가가 중요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물가가 장기적인 흐름으로 간다는 투자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하면 미국 증시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채권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슬로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성장이 감속하면서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흐름이 나타날 것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의 경로로 놓고 온다고 하면 저는 내년도 테이퍼링이 6월달 끝나게 되면 7월달 바로 금리 인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봅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상이 시장
예상보다 좀 빨라지는 부분들이 뭐 불확실성을 작용할 수 있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는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하는 거기 때문에 의외로 내년도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미국 증시가 좋은 흐름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좀 불협화음은 좀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투자자분들이 너무 미국의 경기 이익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좀 말씀드리는 취지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 생각을 좀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자꾸 물어보실까 봐 아유, 마치겠다고 방점을 딱 찍으시네요. 예, 네.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 이 시간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기적으로 사회의 변화와 맞춰서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 혹은 아니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들어보시면 아무래도 많은 도움과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중역들이 많이 들어야 될 강의인 것도 그것도 맞지만 저보다 어린 친구들, 취준생 친구들한테도 이런 강의가 도움이 될 거라고 투자 관점, 본인만의 관점을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